경상북도가 지역의 5개 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의료 관광 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메디텔도 호텔업으로 인정하는 등 의료 관광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해봅니다. 유명 브랜드의 교복 대리점들이 가격을 다 맞춰오다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복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참꽃 군락지인 비슬산이 분홍빛으로 물든 가운데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열려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의료 관광 사업을 선도할 경북 지역 병원 5곳을 지정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목적입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해오던 것을 관이 앞장서겠다는 건데 헤쳐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병원에서 외국인들이 의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건강검진 등을 위해 몽고와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입니다. хямдхан тэгээ орчин сайтай эмнэл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сайхан болохоор тэгээ мөн эмнэлгийн төлбөр их хямдхан тэрнээс олж хүмүүс их ирэх дуртай байдаг юм а. 병원장이 개인적인 친분과 인맥을 활용해 직접 환자 모집과 비자 발급 등에 나서다 보니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가 지역 병원 5곳을 의료 관광 우수 병원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병원 진료와 경북의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대거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경상북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의료 서비스도 하고 또 우리 소득도 올리는 새로운 협력 체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 관광 분야에서 상대적 후발주자인 경상북도가 다른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선 다양하고 특화된 상품 개발이 필수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의료 관광 사업을 추진해온 대구시의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기대와 과제를 안고서 경상북도의 의료 관광 사업이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외국인 의료 관광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꽤 높습니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호텔이 주차장 땅에 본관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병의원과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호텔 객실로 만들어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메디텔로 이름마저 생소하다 보니 행정 절차에서부터 대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메디텔 건축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메디텔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메디텔의 개념이 안 정해져 있는 게 가장 어려웠고. 하지만 정부가 메디텔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대형 병원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는 등 앞으로 메디텔이 속속 늘어 의료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호재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대구에 체류형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관련된 어떤 기관 어떤 설립의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비자를 비롯한 어떤 규제의 어떤 완화를 통해서 이 시범 단지의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다면 대구 의료 관광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목말라 하던 지역이 이번 기회를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지방 죽이기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된 내용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을 통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 주도 방식으로의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지방 정책의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군을 통폐합하고 자치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되도록 강제하겠다는 MB정부식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집행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실천 집행을 담보할 수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이 최근 대안을 담은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자치적 반분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방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냥 그릇이 돼야 되는데 전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방분권의 과제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재원 확충, 지방대학 발전 사업 등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시행은 오히려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조차 지역발전 비서관 자리를 없앴습니다. 현 정부 출범 2달, 지방정책의 목표가 뭔지,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규정과 문제점을 담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군 통폐합과 자치구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는 규정과 자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 종속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 교복값 때문에 불만 많으시죠?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브랜드 교복 대리점들이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교복 판매 가격을 담합한 아이비클럽과 에리트, SK스마트, 그리고 스쿨룩스 대리점 4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대구 달서구 9개 중학교에 교복을 판매하면서 이들이 주로 쓴 수법은 가격을 부풀리는 것. 9만 6천 원짜리 여름 교복을 7만 9천 원에 납품한다고 생색을 냈지만 알고 보면 원래 가격은 8만 2천 원에 불과해 원가에 1만 4천 원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복 판매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 추진에 제출하는 소비자 판매 가격을 통상 거래된 판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담합 행위가 되었습니다. 교복 가격은 공개 입찰을 통한 공동 구매가 싸지만 학생들은 이름이 알려진 메이저 교복 4개사를 참여시키는 협의 구매를 원하는 편입니다. 이 같은 가격 담합은 학교 측이 교복을 공동 구매가 아니라 협의 구매를 통해서 조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복 대리점들은 유통 구조를 문제 삼습니다. 1년 전에 미리 주문을 해야 하는데도 반품을 받지 않고 결제 조건도 까다로워 대기업에만 불린다는 겁니다. 이 교복이 반품이 안 돼요. 우리가 반품이 안 돼서 그만두고 싶어도 매덕시 꼬라박아야 돼서 못 그만두고 하는 사람 천지거든요. 불합리한 교복 유통 구조와 대리점들의 담합으로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장 경영평가 활성화 수준 B등급 이상의 시장을 우선 지원해 후발 시장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다양한 고객 유치 행사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참여기관을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이나 대형 병원 등으로 늘리고 지역 중소기업 완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조달물품 등록 사업도 지원하는 한편 지역 경제 관련 단체 등과 지역 제품 이용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6달 동안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통해 현장 중소기업 지원단을 시범 운영하며 뿌리산업 중소업체들에게 65차례의 기술 자문을 한 데 이어 여러 공단에 흩어져 있는 뿌리산업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현장 중소기업 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오늘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시의원과 공무원, 뿌리산업 관련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대구시 뿌리산업 현실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참꽃 군락지인 대구 비슬산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해발 1000m에 펼쳐진 참꽃 물결,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데요. 도성진 기자가 비슬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확 트인 산 정상에 분홍빛 물감이 뿌려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따라 또 눈길 닿는 곳마다 온천지가 참꽃, 진달래로 가득 찼습니다. 힘든 산행의 끝에 즐기는 연분홍 물결은 그래서 더 화사합니다. 올라오는데도 너무 공기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좋고 여기 진달래 색깔이랑 지금 기분이 너무 짱이에요. 오늘 처음 봤는데 진짜 완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탐방로를 따라 평화로이 걷기도 하고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분홍빛 추억도 만들어 봅니다. The weather's quite nice and the flowers are starting to blossom, so it's quite beautiful. 산 정상에서 이렇게 화려한 분홍 물결에 파묻히는 건 참 이색적인 일입니다. 해발 1000m에 위치한 이곳 참꽃 군락의 면적은 무려 100만 제곱미터,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참꽃의 개화율은 60-70% 수준, 이번 주말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이에 비해 산행이 어렵지 않은 등산 코스와 기암괴석이 산재한 볼거리는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줍니다. 일현 스님의 의리 서린 그런 대견 사지까지 둘러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435호인 우리 암괴류 2km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긴 암괴류도 볼 수 있고.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개막한 어제는 전국에서 5만 명이 찾았고, 오는 8일까지 시낭송회와 연주회 등 참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가 지역 제조업의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79보다 높은 81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꼽는 업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비제조업도 67로 나타나 64를 기록한 지난달보다 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FTA 피해 보전 대상에 처음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국 한우협회는 농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피해 보전 직불금이 한우는 한 마리당 13,000원, 송아지는 57,000원이어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 농가들은 직불금보다는 순수익 3년치를 일괄 지급하는 폐업 지원금을 선호하게 되는데, 영세농이 대거 폐업하면 송아지 공급처가 없어져 한우 사육 기반이 붕괴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이 5월 이달의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에 선정됐습니다. 안동 출신의 석주 이상용 선생은 대한협회 안동지부 조직, 협동학교 설립, 부민단 조직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대구시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도동분기점 부근 부산 방향 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30대 운전자가 다치고 화물칸에 실려있던 금형기계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변경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완공되는 4차 순환로 상인 법물구간 앞산 터널로의 통행료를 민간 사업자가 상인 파동 구간은 1,000원, 파동 법물구간은 500원 등 전 구간 1,500원으로 신고를 해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달 중에 대구시 통행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행료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대구시 버스노조와 대구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을 시급 평균 2.78% 인상하고 무사고 수당은 15,000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2월부터 본교섭 9차례, 실무교섭 3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감사원이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추진 과정에서 통행량을 과다 산정하고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대구시장은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통수요 조작과 차량 형식 불법 변경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2일에 발생한 영어어학원 방화 미수 사건 수사본부를 만들어 사건 현장 주변과 반미단체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고 현장에서 찍힌 CCTV 화면을 통해 20대 용의자들이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광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광주 전남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수배전단지 수천 장을 배포하고 현상금 200만 원도 내걸었지만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신원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산시 백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3살 황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황 씨가 사흘 전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중 500만 원 정도의 장례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민했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모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28살 최모 씨가 수업 도중 사라진 뒤 사흘째인 오늘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174cm 정도의 키에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최 씨를 찾기 위해서 관내 일선파출소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초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 앞바다 수심 25m 지점에서 높이 2m의 청동 종을 발견했다는 한 잠수부의 신고를 받고 지난달 10일부터 조사선을 보내 해저 음파 탐지기 등을 이용해 탐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잠수부가 정확한 지점을 확인시켜주지 못해 아직까지는 종을 찾지 못했으며 당분간 탐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가 구미에서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구미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32살 이모 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 구미의 한 노래방에서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27살 김모 씨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